이게 국이라고 끓인 거냐? 다신 국거리 잡지 마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금방 다시 끓일게요. 저는 이미 이혼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들어가 계신 실버타운에 찾아오는 사람은 언제나 저뿐입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된 이상 내 생각은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매일 숨을 죽이고 살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평생 고부 갈등으로 싸우다 이혼한 제가 왜 시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에 가게 된 걸까요? 그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과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영상에서 제 사연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의 삶이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집에 인사하러 간 날, 저는 인사 간다기보다 심사를 받으러 간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방, 낮은 상 위에 귤 몇 개, 약과 식혜가 놓여 있었고, 저는 긴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였다가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얼굴은 그럭저럭 괜찮네. 근데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마음이 강해야 된다. 울보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저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이 집 생활의 예고편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내가 좀 세게 다룰 거야. 시집 와서 편하게 살 생각이면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웃으며 내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결혼하고 맞은 첫 명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이미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내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잠깐 내 손과 팔을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일을 해봤겠냐. 그래도 시집 왔으니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배워라.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하나하나 배우며 열심히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간을 맞춰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한번 드셔보실래요?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대고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냐? 간도 없고 맛도 없고 너는 친정에서 이렇게 먹고 살았냐? 우리 아들이 이 국 먹다가 병 나겠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잠깐 이쪽을 돌아보는 듯 하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 이 집에서 혼자 버텨야겠구나. 명절 음식 다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친정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설에 못 가서 엄마가 서운해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수세미를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라. 네. 이제 내 집은 여기야. 친정은 손님처럼 가끔 인사만 하러 가는 데고 목이 꽉 막혔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댁 어른들 챙기는 게 먼저지. 친정거리면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어디 며느리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엄마 목소리를 듣다가 결국 통화를 끊고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백미러로 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지 않았어? 국 맛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친정까지 그렇게 말하시는 건 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원래 좀 말이 세.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응?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불편한데 그날 이후로 알게 됐습니다. 태수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처자일을 낳고 온몸이 부어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아이고, 애는 잘 낳았네. 아이를 보고는 잠깐 웃으셨지만 곧바로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라 애 낳고 왜 이렇게 후덕해졌냐?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겠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몸은 괜찮냐? 하는 말 한마디보다 먼저 나온 건 늘 그런 말이었습니다. 기저귀는 제대로 갈 줄 아냐? 애는 엄마 손에 달린 거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멀쩡한 소리 하면서 살아라. 요즘 것들은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몸도 마음도 약해서 탈이다. 그날 밤 아이와 남편이 잠든 병실에서 저는 TV 뒤쪽 커튼을 치고 그 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애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이 집에선 죄인 같구나. 그 뒤로도 말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며느라,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말끝을 흐리냐?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엄마가 단단히 못 잡아서 그런 거야. 친정은 또 갔냐? 너가 그 집 딸인 거냐? 우리 집 며느리인 거냐?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엄마니까. 그렇게 제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동안 제 마음 한구석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거실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나중에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마음 약하고 친정만 생각하고 집안일도 허둥지둥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할머니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야 된다. 지은이가 당황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앞에서 그런 말씀은 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왜 틀린 말 했냐? 너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내가 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은이 앞에서 어머니가 한 말 너무 심하지 않았어? 얘가 다 듣고 있는데.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누워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과하게 말하시잖아. 그걸 일일이 마음에 담으면 당신만 힘들지. 그럼 누가 나 편 좀 들어줄 거야? 당신은 항상 엄마 말도 이해하고, 내 말도 이해하고, 결국 아무도 안 지켜주잖아.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중간에 끼어 있는 거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결국 누구 편도 못 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날 명절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잠깐 친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친정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부터 좀 허약한 집 아니냐.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가슴이 냉수 끼얹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건 못 참겠는데.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그런 말씀은 좀 하다가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괜찮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끊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섰습니다. 불 꺼진 거실. 밖에는 아파트 불빛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수지나 결혼 생활은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떠올린 것만으로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아빠 있는 집에서 크는 게 좋지 않겠어? 제 안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혼이라는 단어는 머릿속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지은아, 공부는 잘하고. 그냥 보통이에요, 할머니. 보통이면 안 되지. 너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지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 앞에서 저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왜? 틀린 말 했냐? 애가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내가 얘 걱정하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지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문을 두드리니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 듣고도 그냥 있어야 돼?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군요.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어릴 때부터 다 봤어. 지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또 무슨 얘기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당신은 항상 원래 그렇다고만 하잖아.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엄마랑 싸워서 등을 지라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내 편이라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남편은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때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달력을 붙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몇 살, 준호가 몇 살이 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는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혼을 당장 할 용기는 없었지만, 언젠가 나갈 수 있는 날을 향해 숨죽이며 세월을 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은이가 고3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지은이는 수능 잘 봐야지. 너희 외가 쪽은 공부랑은 참 거리가 멀던데. 시어머니는 웃으면서도 제 친정을 깎아내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외삼촌도 그렇고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사람 하나 없잖아. 너는 그러지 말어. 그 말을 듣고 지은이가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지은이는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자. 지금 당장.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잔 뒤 거실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애들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수능 끝나고 준호 군대 갔다 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더는 못 버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엄마랑도 당신이랑도 이 관계를 더는 유지할 자신이 없어.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은 끝까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결국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서류 접수 창구에서 도장이 찍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집을 떠나는구나.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냐? 네. 어머님. 그래, 잘됐다. 우리 집이랑 인연 끊는 거. 난 진작부터 바랐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더니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쿡 찔렸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게 그 집 식구들과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실 겸 아이들 방, 작은 방 하나는 제 방 겸 옷방. 짐을 풀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좀 좁긴 해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살면 돼. 준호는 말이 없었지만 조용히 책을 상자에서 꺼내 책장에 꽂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말하진 않겠지. 몇 달 뒤 시댁 쪽 친척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고생 많았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세요? 친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하셔.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 다 너 탓이라고만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속이 쓰렸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나는 그 집에서 죄인인가 보다. 그래도 이제는 그 말에 더 이상 붙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호는 군대에 갔다가 제대해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들 문제 외에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서로의 소식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집에 와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얘기 하나 해줄까? 회사 동기 중에 실버타운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 할머니 계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름, 나이, 지역?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딱 맞아. 사진 살짝 봤는데 내가 아는 할머니 같았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없었어? 아빠는 우리랑도 연락 잘 안 해. 지은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버타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국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딘가 지친 목소리. 나야. 수진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실버타운에 계신다면서?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몇 년 전에 넘어지신 뒤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서 들어가셨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우리 사이에.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말에 입안이 써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한번 찾아뵈어야 할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떤 말 했는지 다 기억하지? 응. 그래도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 어떻게? 할머니도 자기 방식대로 밖에 사랑을 못했던 걸까 싶기도 하고, 그게 너무 엉망이라 문제였지만 그 말을 듣고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까? 결국 저는 실버타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문 앞에 적힌 이름, 깔끔한 정원,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여기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발걸음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분 면회 오셨어요?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오말순 어르신.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작은 테이블 앞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몸, 눈가에 깊은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어머니, 내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여길, 너가 왜 왔냐?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첫 면회 자리에서는 서로 할 말이 많으면서도 막상 입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은 잘 드세요? 여기 밥. 기름기 하나도 없어서 맛없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에는 좋겠네요. 시어머니는 나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여길 왜 오냐? 우리 집에서 나간 지가 언젠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어머니였잖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말순 어르신 담당 사회복지사 윤지호입니다. 아, 네. 이수진이라고 해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오랜만에 어머님을 뵈러 왔어요. 지호 씨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 며느님이신가요? 놀라서 쳐다보니 그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가끔 이야기를 하셔서요. 좋게만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지. 실버타운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러 갔던 거지? 어색한 안부 몇 마디, 서운함으로 가득한 눈빛, 차갑게 던진 왜 왔냐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 어딘가에는 묘한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보길 잘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늙으셨더라. 지은이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한 번만 가는 거야? 아니면 또 갈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 왜?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상하게 그냥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말에 지은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담대. 두 번째로 면회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이번에는 첫날보다 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왔냐? 입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에서는 살짝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네. 지난번에 급히 와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서요. 바쁜 애가 여길 못하러 자꾸 오냐? 이제 저는 좀 덜 바빠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애매한 관계의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많이 부족했죠?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묻냐? 그냥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다 마음에 안 들더라.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려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나 많이 미웠지? 그 질문에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다.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 어느 날은 로비에서 정미라라는 할머니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며느님이시라면서요? 이제는 전 며느리죠. 제가 웃으며 말하자 미라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혼했는데도 여기 와요? 네. 뭐, 그냥 미라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러 오기는커녕 결혼한 며느리도 안 온다니까. 자주 오는 사람이 제일 효자야.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라. 미라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호 씨가 제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님, 어머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특히 밤에 자꾸 일어나시기도 하고 가끔은 방향 감각을 혼동하실 때도 있고요. 치매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단정 짓기는 이르고요. 다만 나이가 있으시니 더 조심해야 하는 단계인 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도 잊어버리실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검사 한 번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아.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쁘다. 시간 나면 한번 갈게. 엄마 상태가 어떤지 직접 와서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네. 그 뒤로도 저는 주말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돼지갈비를 해가던 날, 식혜를 가져가던 날, 그냥 과일만 들고 가서 같이 깎아 먹던 날,
시어머니는 여전히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오면 내가 힘들지. 집에서 쉴 시간도 없을 텐데. 그 말은 겉으로는 부담을 주는 것 같았지만 속뜻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 사이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자꾸 이상하다. 뭐가 자꾸 뜬다. 제가 설정을 보려고 통화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내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그 사이사이에 김태수와 김선영이 드물게 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록이 너무 많이 쌓여서 느려졌나 봐요. 조금 지워드릴까요? 그래라. 어차피 또 너한테 걸 거니까.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저렸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울 때 제일 먼저 떠올린 이름이 나였구나. 어느 오후 시어머니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가진 것들 있잖냐. 집 팔아서 들어온 돈이랑 지금까지 평생 모아온 예금도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생각을 한다. 자식들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애들은 바쁘다는 소리만 하지. 그런 얘기 꺼내면 부담스러워한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건데 이것도 제대로 못 나누고 가면 내가 너무 바보 같잖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내 재산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저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며느리고 이혼한 사람인데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신세진 사람은 너인 것 같다. 어머니, 전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 형님이랑 도련님이 저를 평생 원수로 볼 거예요. 어머니도 그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도 나 원수인 거 그 애들은 잘 모르냐?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욕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님, 어머님이 재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도 꺼내시던데요. 지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어머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맡기고 싶은지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하나씩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내라. 실버타운 회의실로 와라. 할 말 있다. 선영아, 너도 와라. 엄마가 그냥 부르는 거 아니다. 진우야, 너도 얼굴 좀 보여라. 이번엔 꼭 와야 된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가 결심하셨구나. 토요일 오후 실버타운 작은 회의실에 시어머니, 자식 셋, 그리고 제가 모였습니다. 태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왔구나. 어머니가 같이 오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가 기침을 한 번 하며 오늘은 내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지 너희한테 직접 말하려고 부른 거다. 먼저 수진이 앞에서 말해야 할 게 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나는 평생 며느리를 괴롭히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사람을 얼마나 부서지게 하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자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떠난 뒤 내가 세상 다 잃은 것 같았을 때 내 옆에 있었던 건 수진이었다. 내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어도 욕을 해도 친정까지 들먹여도 끝까지 버틴 건 수진이다. 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결국 집을 나간 것도 수진이다. 그게 다 수진이 잘못이라고 나는 오래 생각했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실버타운에 들어와 보니까 이혼한 며느리가 나를 제일 자주 보러 오더라. 너희는 다 각자 바쁘고. 시어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했다. 내가 가진 예금과 집 팔아 남은 돈 전부,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랑 상의했지만 최종 상속인으로 이수진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선영 언니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이 돼? 진우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전 안 받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난 사람이고 전 며느리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한테 제일 많이 빚진 사람은 너야. 너는 내 평생의 화풀이를 다 받았고 이 집에서 제일 힘들게 살다가 나갔다. 그럼 내가 가진 것 정도는 너한테 남기고 갈 자유도 없냐?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영 언니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건 너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도 수진이도 아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시어머니가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너희가 나를 챙긴 시간보다 수진이가 나를 챙긴 시간이 더 많은 건 부정 못하겠지. 그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나고 저와 시어머니는 방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는 노을이 지고 실버타운 정원에는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나는 평생 며느리는 원래 힘들게 굴려야 된다고 믿고 살았다. 그래서 너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늙어보니까 알겠더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싫다고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끝까지 날 보러 오는 사람은 너 하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한때 같은 집에 살았던 가족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다. 너는 이 집에서 제일 큰 상처를 받고 나간 애다. 그러니까 내 마지막은 너한테 맡기고 싶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내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던 시어머니. 그런데 실버타운 면회실 문을 끝까지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저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이 슬픔만이 아니라 어쩐지 조금은 나 자신에 대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서로를 망가뜨렸다고만 생각했던 사이였지만 마지막에 손을 잡고 울어준 사람은 여전히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저는 그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또 한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